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이 아니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 랭킹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폭락이 또 오든 말든 2차 전지 2주식만큼은 꼭 사세요. 600% 이상 뜁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그에 따른 수혜주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 왔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삼성, LG, 두산, 현대, 국내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이슈들은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할 거 없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속에서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 로봇 산업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폭락이 또 오든 말든 2차 전지 2주식만큼은 반드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주식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2차 전지와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주 나오는데 해당 내용부터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볼게요. 콜 하면 달려오는 충전 로봇 국내 전기차 기술 다 모였다. 무슨 뜻이에요? 15일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전기차 박람회인 EV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이동형 충전기 파키가 공개가 됩니다. 이 파키로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충전 버튼을 누르면은 이 로봇이 알아서 달려와서 공간을 측정하는 라이더 센서로 여기저기 체크를 한 다음에 전기차 충전구로 다가와서 충전을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편리해 보이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충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키를 만든 에바라는 제조사에서는 충전기 옆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적용합니다. 이걸 왜 하겠어요? 당연히 충전기 회사들이 화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다수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라이터 불꽃을 일으키자 열화상 카메라가 감지를 한 다음에 휴대폰을 통해서 경보 알림을 하는 등 이번 이 박람회에서는 로봇에 대한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그리고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기술들이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로봇이 달려와서 자동적으로 충전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위치를 체크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사실 이 로봇이 과연 효율적일까를 찾으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7일 날 3월 7일 날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을 한 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기차 충전 시 화재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도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성분 자체에 연료와 천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충격 등으로 불이 날 경우에 열폭주로 이 진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은 강한 충격 또는 과충전 사태가 되면은 불이 나거나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결국 여기서 말했던 충전 로봇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가 보여주는 기술은 사실상 이러한 화재를 막기 위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충전 로봇으로 인해서 과충전이 되지 않고 뭐 80%, 90%가 넘어가면은 충전을 자동적으로 종료한다던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화재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은 경보 알림이 울려서 화재를 막는 등 전기차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점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전기차 점검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화재 건수가 2019년도부터 7건이었는데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2년도까지 44건으로 6배 이상 급증을 합니다. 이 사이 동안 전기차의 보급률은 3배가 늘었는데 화재 건수는 6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화재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은 전국 민간검사소 1833곳 중에서 313곳에서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검사를 하고 싶어도 10개 중에서 8개는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걱정이 될 경우 따로 검사소에 신청을 해서 검사를 하겠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기본적인 검사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기차 보급률에 비해서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내딛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손봐대는 곳이 이런 거 하나 둘 개가 아니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배터리 업계에서도 정부의 도움이 상당히 절실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천조수주 배터리 3사 자신감 속 그늘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코엑스에서 개최된 인터배터리 2023은 477개사가 참여를 했고요. 1,400여 개의 부스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작년 기준에서는 197개사 677개의 부스였는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되죠. 당연히 수주잔고 1,000조 원을 달성한 배터리 업계의 위상을 보여주는 수치다라는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내 배터리 3사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였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LG 엔솔과 SK온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기술을 보여줬고요.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즉 신기술에 대한 자신감 없이 신기술에 대한 것을 자신감 없이 유감 없이 발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슈퍼을이라고 부를 정도로 천조수주가 쌓이고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는 IRA 등을 거론하면서 이제는 기술이 없으면은 외교 자체가 안 된다. 기술이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지금이야 전기차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성장 산업 속에서 K배터리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업계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 기조 속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즉 IRA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 핵심 원자재법 그리고 그 밖에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K배터리의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집중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정부가 국내 제조업 중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첨단 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따르면은 2026년도까지 3년간 민간 주도로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 분야 핵심 산업에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에 5개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등 총 300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사실상 이 투자의 핵심은 반도체긴 한데 지금의 반도체가 단순히 반도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반도체가 결국에는 뭐 배터리, 미래차, AI, 로봇 전부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에서 시작한 이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랑 미래차 등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이 되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대중무역에 대한 견제를 진행함에 따라서 1월 달에만 21년도, 22년도 대비해서 수출이 44%나 줄었습니다. 엄청난 수치가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줄어든 수치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출 품목이 필요하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가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로봇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디스플레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2차 전지와 미래차 쪽에서 그러한 수출에 대한 규모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힘을 모아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당장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보조금 지급 중단된 전기차를 비롯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까지 대거 할인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어디가? 중국이 지금 자동차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중국 비아디에 중국 내 전기차 판매 1위를 내줬죠. 2위로 밀려난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무슨 선택을 합니까? 바로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가격을 인하해 버립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판매량이 무려 18%나 증가하게 되죠. 판매량 1위에 자신감으로 연초 가격 인상을 나섰던 비아디는 어떻게 해요? 다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시장을 장악해버리면은 비아디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자체를 뺏길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게 됩니다. 보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더 비싸버리면은 사람들이 테슬라한테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결국에는 테슬라발 가격 전쟁으로 인해서 비아디는 가격을 내렸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용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약 23조 4천억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에 따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 이게 우리나라 K 배터리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IRA도 그렇고 핵심 원자재법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들 자국을 위한 정책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처럼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3년 뒤, 5년 뒤만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수요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공급량이 급증해 버리면은 당연히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앞으로는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경쟁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앞으로 전기차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실제로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 배터리가 완성차 업체들 대표적으로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배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기술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보다 사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예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에 비해서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안전성도 높아야 되고요. 충전 속도도 빨라야 되고요. 주행 거리도 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 경쟁이 필요가 없는 대체 불가한 기술력을 가진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 이외에도 음극재에도 기존 흑연 음극재 대신 실버 카본층을 사용해서 부피를 줄이고 밀도와 성능을 증가시키는 완전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시제품 샘플을 제작해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인 삼성 SDI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라인 준공을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죠. 3개월 이내로 라인 준공을 마쳤다라는 호재가 한번 나올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시제품 샘플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속도를 봤을 때 삼성 SDI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 상용화 시점이 원래 목표가 2027년이거든요. 그것보다도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순항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 자체가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재용 회장의 관심사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파일럿 생산 라인을 직접 살펴볼 정도로 신경 쓰는 제품인 전고체 배터리의 기대감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얘네가 이번에 이 인터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처음입니다. 삼성 SDI가 LFP 배터리 시장 진출을 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즉 지금 일본처럼 전고체 배터리만 몰두하다가 전고체 배터리가 안 된다고 뒤늦게 따라붙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도 생산하고 LFP 배터리도 함께 개발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선두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게 삼성입니다. 그 삼성의 행보가 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LFP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좀 더 높죠. 주행거리가 짧지만 LFP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따른 관련주 반드시 공략하셔야 되고요. 현재 상용화가 멀었다, 한참 남지 않았냐? 이러한 관점으로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모아가신다면은 연말까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가 뭐가 있냐?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주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KBG입니다. 이 KBG가 LG 엔솔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고분자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가운데 KBG가 실리콘 고체 폴리머 전해질 개발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100% 수입에만 의존하던 기능성 실리콘 중간 소재를 자체 기술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바로 KBG고요. 얘네가 2차 전지에 응용할 수 있는 고분자 배터리 전해질 소재, 전기차용 방열 소재, 전기차 산업용 실란트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고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기차용 방열 소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향후 안정성에 대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KBG라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GI텍입니다. 얘네는
2차 전지 코팅 공정 필수 장치인 슬롯 다이랑 디스플레이 공정 중 감광핵 도포 핵심 제품인 슬롯 노즐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얘네가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의 미래 산업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슬롯 다이 제품이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랑 수소 연료 전지가 주목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고체 전지의 건식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공정 장비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개의 기업 모두 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전고체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바닥부터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시는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을 드렸던 2023년도 개인 투자자라면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100%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뭐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잘못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엄청나게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은 다운로드 받으면 광고 안 오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적는 란을 아예 없앴습니다. 전화번호가 노출될 수도 없고요. 유출될 수도 없기 때문에 편하게 설치 후에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설치 후에 이용만 하시면 되시고요.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텐데, 이 중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급등 추천주 하단부에는 공지사항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다운로드 당연히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영구 소장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은 개인 투자자라면, 김용민의 주식 랭킹 시청자라면은 누구나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용 가능한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급등 추천주는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직접 여러분들에게 다음 날에 혹은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업로드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매매 공략법 그리고 투자 포인트 꼭 체크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장 시작 전에 나올 수 있는 강한 이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이슈는 뭐가 있고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있는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이게 있구나를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나왔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그 관련주는 왜 이 관련주로 편입됐는지 정리되어 있는 급등주 완벽 분석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내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오늘 시장 뭘 주목해야 될지, 그리고 어제 장에 주목받았던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꼭 이용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더 새로운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